할리우드 대표 섹시가이 주드 로와 패션 아이콘 시에나 밀러. 두 사람은 2004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나를 책임져 RP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뒤 약혼까지 한 두 사람은 파파라치 사진마저도 화보로 만드는 일명 화보 커플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환상의 커플이었습니다. 아, 저 때 기억나요. 진짜 선남 선녀였잖아요. 화보잖아요. 진짜 파파라치 컷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데 2005년 시에나 밀러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드로가 시에나 밀러에게 공개 사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드로가 사과를 한 이유가 뭐였냐?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들의 보모인 데이지 라이트의 인터뷰 때문이었지요. 주들로는 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모 데이지가 주드로와의 불륜을 폭로했고요. 그리고 주드로도 결국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뭐 종종 이제 헐리우드에서 있는 사고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주드로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 때 굉장히 좋아했던 팬들은. 이후에 주드로와 시에나 밀러는 갈등에 갈등을 겪다가 1년 뒤인 2006년에 결국 파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시에나 밀러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래도 주들로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며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도 본인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쿨한 척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속은 타들어갔겠죠. 뭐 욕해봤자 뭐합니까 이제 와서.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연인의 외도에도 쿨했던 대인배 시에나 밀러의 두 얼굴이 한참 뒤에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8년이 지난 2014년. 시에나 밀러도 주드로와 만날 때 다니엘 크레이그와 바람 폈어요. 제가 다 들었다고요. 2014년 휴대전화 해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일간지의 한 기자가 폭로를 했는데 주드로와 사귈 당시 시에나 밀러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참 서로 잘한 거 하나도 없네요. 시에나 밀러와 주드로가 약혼 관계였던 2005년 일간지 기자는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의 휴대전화를 해킹. 이때 확보한 음성 메시지가 2014년 재판에서 공개됐는데요. 나 지금 주드로와 클럽에 왔어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요. 음성 메시지에는 시에나 밀러가 다니엘 크레이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또 화제가 됐었던 건 007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네. 그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요즘에 네, 해커- 첩보 기관도 별 수 없구나. 네, 해킹 당하는구나. 이게 또 하나의 화제였습니다. 그러네. 반전 막장녀로 등극한 시에나 밀러. 그런데 뒷목 잡게 하는 그녀의 애정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드로와 결별한 뒤 배우 조시 하트넷, 래퍼 디디, 배우 리스 이판 등 수많은 스타와의 연애설로 스캔들 메이커로 등극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한 해변가에서 시에나 밀러가 한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상대는 과연 누구냐? 그녀의 새 남자는 바로 미국 최고 석유 재벌 등손자이자 영화 배우인 발타자 게티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발타자 게티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이죠. 둘 다 너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알고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발타자 게티의 아내 로제타는 시에나는 가정 파탄범이라며 대분노했고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시에나 밀러의 팬들도 시에나 밀러는 할리우드에서 떠나라! 불륜 영화 나오는 영화는 보지 않겠다라며 영화계 퇴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나 밀러는 한동안 제대로 된 연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에나 밀러는 자숙은커녕 많은 여성들이 날 비난해요. 난 여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다고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한 기자님. 오래 사세요. 국민 저혈압 처방 부부의 세계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랩스타일, 축복받지 못한 사랑. 아나콘다, 뱅뱅 등의 히트곡으로 2017년 그래미 어워드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미국의 퀸 오브 랩, 니키 미나즈. 이분 되게 좀 뭔가 개성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분이잖아요. 힙합계 아이콘이죠.
자, 니키 미나즈는 2018년 본인의 SNS에 열애 사실을 공개한 이후 언제 어디서든 남자친구와 한 몸처럼 붙어 다녔고요. 아주 꽁냥꽁냥 SNS 피드를 럽스타그램으로 도배했습니다. 와, 아주 대놓고 그냥 뭐 공개했네요. 자, 그리고 지난 2019년 6월에는 한 라디오 쇼에 출연해 그와 결혼 허가서를 받았어요. 우린 곧 결혼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하받아 마땅한 이 결혼 소식에 다른 건 다 해도 이 결혼만큼은 안 돼. 니키, 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왜요? 결혼하는데 왜 반대를? 아, 축하는 안 해주고 왜 반대를 해요? 니키 미나즈의 팬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 그녀의 결혼 상대인 케네스 패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길래 그러냐? 케네스 패티는 1996년 15살 때 정말 끔찍하게도 16살 소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성범죄자이자 2006년에는 한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전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그 팬들이 반대할 만하네. 반대할 만하네 정말. 범죄의 질도 사실 좀 약간 무섭잖아요. 일단 뭐 낙인 찍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팬들은 네. 찬성할 수는 없죠 마냥. 쉽지 않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우려를 하고 언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니키 미나즈는 팬들의 우려에 되레 성폭행은 말도 안 돼요. 그는 고작 15살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였다고요.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남자친구를 무죄라며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법적인 판단이 끝난 상황인데도. 네. 아니, 다른 사람 인생이라 뭐 이해한다, 뭐 못하겠다, 뭐 그걸 말할 건 없지만 참 정말 만약에 내 딸이었으면은 자꾸 이제 아버지로 빙의가 되시는 건데. 2009년 10월 니키 미나즈는 팬들의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신랑, 신부, 그룸과 브라이드가 적힌 모자 영상을 게재하며 남자친구의 결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된 니키 미나즈의 남편 케네스 패티. 경찰이요? 또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체포된 이유는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름, 집, 주소, 범죄 내용 등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니키 미나즈의 남편 케네스 패티는 이사를 한 뒤 이걸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 이젠 사건 사고는 NO.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쁜 사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저혈압 처방 부부의 세계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축구 선수의 재혼 상대는 뭐뭐?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 출신이자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상강의 핵심 공격수인 헐크 유명한 선수잖아요. 브라질.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아내 이란과 이혼하며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재혼 소식을 발표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뭐 재혼을 다시 한 게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좀 빠르긴 하지만. 그런데요, 헐크의 재혼 시기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건 바로 재혼 상대. 누군데? 이모부, 오늘 경기도 파이팅! 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바바밤밤바바바바바. 야, 근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알겠는데요? 감이 잡히셨죠? 이모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그냥 더 들어봅시다. 달링, 언제까지 이모부라고 할 거야? 자기라고 불러봐. 헐크의 재혼 상대가 바로 전 부인 이란의 조카 카밀라였던 겁니다. 야, 저건 또 뭐냐 이거는. 전 부인 이란과 이혼을 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헐크가 중국에 있을 때 일 때문에 전 부인의 조카 카밀라가 중국을 찾았는데 어허. 이때 둘이 만나서 불꽃이 팍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겁니다. 중국어에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 사실을 그 아내는 언제 알았을까요? 자, 이혼한 지 5개월 만인 12월에 헐크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전 부인 이란에게도 당당히 교제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예. 이때 전 부인 이란은 카밀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니네 둘 다 미쳤어! 전 부인 이란은요, 전 남편이 헐크가 국가대표에 발탁되기도 전 무명 시절 축구선수 때부터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녀 셋을 키워 조강지처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재혼 상대가 자기의 조카라.
뿐만 아니라 2살 터울인 조카 카밀라를 친자매처럼 아꼈기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밀라가 더 미웠을 수도 있겠다. 언니랑 어떻게 되겠냐고. 그쪽 풍비박산입니다. 정말 더 뒷목을 잡게 만드는 건 조카 카밀라는 SNS를 통해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난 이모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니, 이모라고 부르지나 말지. 자, 국민저혈압 처방 부부의 세계 19, 4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국민 토크쇼에서 밝혀진 모모. 미국의 인기 토크쇼 친자 확인 예능 더 모리쇼. 2008년 당시 19세였던 알레한드리나가 의뢰인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세요. 알레한드리나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녀는 전 남자친구 호세 사이에서 쌍둥이 제일라와 줄리어스를 출산했는데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본 전 남자친구 호세는 이 아이들 진짜 내 애들 맞아? 애들 책임지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알레한드리나는 결국 쌍둥이의 친부가 전 남자친구인 호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쌍둥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야, 그러면 진짜 억울하다는 얘긴데요. 왜냐면 모두가 보는 방송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거는 결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든 진행자 모리 포비치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왜? 호세는 쌍둥이 제일라의 아빠가 맞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의 아빠는 아닙니다. 아, 뭐야? 쌍둥이라며요. 알레한드리나가 낳은 쌍둥이 중에 한 아이만 호세의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낳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희귀한 케이스를 이부 동시복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여성이 배란기의 난자를 2개 이상 배란하고 서로 다른 남성의 정자에 의해 수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종의 정자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저분의 배란이 2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즉 여자친구 알레한드리나가 남자친구 호세 그리고 다른 남자와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맺은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불륜이 맞았네. 외도한 게 맞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속이려 했던 그녀의 최후. 부디 반성하시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저혈압 처방 부부의 세계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2008년 12월) 일본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1리터의 눈물, 태양의 노래를 통해 일본 국민 여동생에 등극한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 이 사와지리 에리카가 22살 연상의 영상작가이자 재력가인 타카시로 츠요시와 결혼 발표를 한 겁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약 한 달 뒤 엽기 결혼 계약서 쓴 사와지리 에리카 부부. 일본 한 언론 매체의 충격적인 보도. 그런데요. 국민 여동생 에리카가 쓴 결혼 계약서의 내용이 정말 충격 깜놀 그 자체였습니다. 어땠는데? 남편 치유 씨가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했을 경우 약 1억 5천만 원. 잠자리까지 했을 경우 약 3억 원. 부부 성관계는 한 달에 5회. 그 이상을 요구할 시 회당 77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뭐? 이혼 시 치유 씨의 재산의 90%는 에리카의 소유가 된다. 라는 이게 뭐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부부간에 저런 계약서 왜 써요? 이런 거를 왜 계약으로 해? 근데 아내가 요구한 결혼 계약서에 그 남편이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 계약서가 공개된 거 아닌가요? 동의를 했으니까 일단 계약을 했겠죠. 이게 정말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출된 거야? 너무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했던 걸까요? 남편 치유 씨는 결혼 전 부부 관계를 돈으로 환산한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인감 도장까지 꼭 찍었다고 합니다. 어이구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랑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계약서라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너무 결혼을 결혼으로 안 보고 그냥 비즈니스로 본 거 아닐까? 그렇지.
뭐 그래서였을까요? 이 계약서로 맺어진 두 사람의 결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에리카는 이혼 의사를 밝혔고요. 3년 8개월간의 길고 긴 진흙탕 싸움 끝에 결국 2013년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꼬여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아니 계약서를 쓰긴 썼죠. 그러면은 이혼 뒤엔 어떻게 됐습니까? 90% 줘야 되잖아요. 인감 찍었잖아. 그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혼 당시 두 사람 모두 위자료가 없다는 내용에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대신 결혼계약서 조항이 정확히 실행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를 한 거구나. 부부의 세계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부부가 맞나요? (2011년) 영국 노팅엄셔에 사는 대학생 루스 제퍼리.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가 아주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또야? 대체 누가 이런 걸 또 보낸 거야? 누군가 제퍼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겁니다. 헐.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사실 제퍼리는 3년 전부터 의문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왔는데요. 스토커는 그녀의 이름으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해서요. 어?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건지 제퍼리의 나체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 그리고 제퍼리의 나체 사진을 그녀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커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퍼리의 집 앞. 제퍼리 맞죠? 사이트 글 보고 왔어요. 오늘 밤 어때요? 뭐야? 그 악질 스토커는 성인 사이트에서 제퍼리를 사칭해 남성들에게 하룻밤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거기에 그녀의 집 주소까지 떡하니 올려놨고요. 야, 저건 진짜 악질이다. 빨리 잡아서 저기 법에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는데요? 전 스토킹이 좋아서 하는 스토킹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려 3년간 지속된 스토커의 악행에 제퍼리는 섭식 장애에 우울증까지 앓으며 점점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녀가 스토커에게 시달릴 때마다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프리, 나만 믿어. 이따 내가 데리러 갈게. 걱정하지 마. 바로 10년째 교제 중이던 제퍼리의 남자친구 쉐인 웨버. 제퍼리는 자상한 남자친구 덕분에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잡히지 않을 것 같던 악질 스토커가 3년 만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런데 스토커의 얼굴을 본 제퍼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토커가 웨버, 너였어? 그렇습니다. 멋있겠다. 스토커의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퍼리와 10년을 사귄 남자친구 웨버였습니다. 아니 사귀고 있는데 왜 그런 거야? 10년째 잘 교제하고 있는데 왜 저런 짓을 해요? 이 제퍼리의 말에 의하면 사실 남자친구 웨버가 평소에 집착이 다소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퍼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인도 스토커에 시달릴 때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일단 힘드니까. 이중인격자네. 그냥 겉으로는 자상하고 사랑꾼인 척하고 여자친구를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저걸 사랑으로 알고 사귈 수가 있을까요? 이후 남자친구인 웨버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법원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고작 4개월? 여자친구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